주구장창 플래시카드만 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만져보면서도 얘기할 수 있고 Can I touch it? 하면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언어인데 자꾸 과한 학습식으로 아이들 좀 장시간 앉아있게 한다든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세대조차 이런 뭔가 습득식 활동하면서 배우는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세대예요. 뭔가 앉아서 공부를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엄마들조차. 뭐야, 공부 이렇게 해서 돼? 약간 이거 이렇게 진짜 하면서 배우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왜? 내가 한 번도 그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습득해보고 익혀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헬렌 영어도서관의 헬렌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이슈가 됐던 7세 고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7세 고시랑 맞물려서 계속 이제 댓글이나 아니면 저 라방 진행할 때 말씀하시는 고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영어 교육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가 제대로 된 방법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마 정말 대부분이실 거예요.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어 교육이 괜히 나만 잘못된 방법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게 맞는 방법일까? 괜히 나 때문에 우리 아이 괜히 영어 잘못되는 거 아니겠지라고 아마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학년, 2학년밖에 안 됐는데 토셀 같은 거 준비해서 신청받던데 친구들은 다 이제 토셀 해보겠다고 다 신청하셔가지고 가시는데 저는 신청을 안 했어요. 아직 우리 애도 좀 어린 것 같고 그래서. 근데 괜히 나만 신청 안 했나, 나만 괜히 잘못된 방법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뭔가 아이에게 내가 받았던 영어 교육을 주고 싶지 않아서 다른 방법으로 영어 도서관을 뭐 주 4일을 하고 있던 아니면 저희를 통해서 온라인 영어 도서관을 하고 계신 분들도 한 번씩 걱정되시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어학원 다니고 그러는데 그게 거의 스탠다드 주류인데 나만 지금 너무 비주류로 가고 있나?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7세 고시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들이 영어 때문에 발목 잡혀봤던 순간이 너무 많고 더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보지 못한 이 한이 너무 많아요. 특히 대한민국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저도 또한 부모이지만 많은 제 세대 친구들 같은 경우 또래 언니 오빠들 같은 경우도 봤을 때 내가 진짜 영어 때문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뭔가 내가 겪었던 이거를 우리 아이는 안 겪었으면 좋겠는 거죠. 무조건 영어는 좀 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어 교육을 그럼 빨리 노출시켜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빨리 노출 시작했는데 그게 잘못된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약간 막 이렇게 정말 기겁할 정도로 약간 와 진짜 이거를 애들한테 시킨다고? 이런 방법을 한다고?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너무 잘못된 방법의 영어 교육이 너무 과도하게 어린 나이부터 일어나고 있는 게 굉장히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제가 헬렌 영어 도서관을 오픈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올바른 영어 교육을 제시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의 공부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해줘야지가 제일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왜냐? 저는 항상 효율성을 굉장히 따졌던 아이라서 정말 조금 투자해도 많은 거를 배우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이만큼 공부했는데 이만큼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랬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이 기관을 설립할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천히 탄탄하게 그렇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아이들이 영어를 싫어하지 않고 질려하지 않는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저는 조기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단 과도한 주입식,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또는 7세 고시에서 보여줬던 예시들의 학습 부분은 안 된다라고 저는 해요. 저는 조기 교육은 해야 합니다. 조기 영어 교육을 되게 찬성하지만 되게 올바른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머니들 학습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아이들도 배움이라는 게 본인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못했던 걸 하면은 자신감이 쫙 붙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리 기관에 지금 다니고 있는 어린 친구들 또는 이런 파닉스 친구들도 되게 어머니들이 의아해하시는 게 되게 자신감이 많이 붙었어요. 되게 모티베이션이 잘 돼요 라고 하시는 건데 이걸 되게 재밌어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학습을 되게 재밌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린 친구들도
학습은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노출만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노출도 일어나야 되지만 분명히 학습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학습을 어린 친구들은 습득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저희 기관에서 저희 온라인 수업 아마 지금 하시는 분들도 되게 피드백이 정말 좋거든요. 이 어린 애들 5세, 6세, 7세 또 노출 안 된 8세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영어 원서 수업을 해요. 근데 저희는 그냥 앉아서 뭐 학습하고 이게 아니고요. 뭐 크래프트 만드는 날도 있고 계속 입으로 발화하는 날도 있고 게임을 통해서 단어 플래시카드를 하는 날도 있고 워크지를 하는 날도 있고 되게 제각각이에요. 근데 어머니들이 맨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얘가 이거 조금 온라인으로 집중할 수 있을까? 좀 걱정했는데 일단 집중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두 번째는 아이가 너무 재밌어 한다는 거예요. 자고 있길래 그냥 안 깨워서 수업을 안 했는데 일어나가지고 왜 안 깨웠냐고 막 울 정도로 애들이 보통 이 수업을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이 온라인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이 온라인 수업하고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수업은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이 커리큘럼을 만들 때, 기획할 때 선생님들한테 제일 먼저 요구했던 이 첫 번째가 바로 아이들의 발달에 맞는 커리큘럼을 나는 만들 거다가 제일 첫 번째 기획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큰아이들의 수업을 들어보면서 영유 다녔던 출신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일반 그냥 학원 뭐 일찍부터 5세, 6세, 7세부터 일반 어학원 다녔던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데이터를 물어봤을 때 이 친구들이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어린데 앉아서 계속 뭐 단어 외우게 하고 뭐 it 하면 스펠링 외워야 하고 스펠링 틀리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되게 많이 한국 애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느끼기엔 강박이거든요. 강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펠링 미스테이크에 대한 강박이 진짜 심해요, 한국 애들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스펠링 미스테이크 좀 있더라도 일단 라이팅의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하고 좀 더 크면 더 수월하게 고쳐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스펠링에서 막혀서 글을 쓰다 마는 게 아니라 이거 일단은 스펠링 미스가 일어나더라도 계속 쭉쭉 써볼 수 있는 확장성에 더 포커스를 많이 둔단 말이죠. 근데 한국 친구들은 뭔가 맨날 헬렌 이거 스펠링 뭐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아이들이 되게 싫어했던 학습 방법도 영유 출신 아이들 중에서도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 한국식의 주입식 방법으로 영어를 배웠던 친구들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런 학원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뿌리 깊게 박혀왔던 학습 방법이에요. 관습 같은 거라서 이게 정말 많은 학원들이 사실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외에 좋은 학원들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예전부터 박혀있던 이 방법들이 단시간에 바뀌기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원을 가면요. 힘들어하고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주입식으로 시키고 있으니까. 아직 아이들은 5세, 6세, 7세 한글도 쓰기 힘들잖아요. 본인 이름도 쓰기 힘든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스펠링 틀리면 안 된다고 한다든지 또는 앉아서 계속 트레이스, 뭐 따라 쓰는 것만 계속 한다든지 뭐 이런 좀 주입식으로 강압적으로 조금 들어가 있는 영어 학습 방법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아예 나쁜 방법이거나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는 발달에 맞는, 연령별 발달에 맞는 학습 커리큘럼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 지금 실제로 온라인 도서관 이 어린 친구들 뭐 만들기도 하고 원서책 읽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이들은 굳이 스펠링을 암기하거나 쓰지 못해도 말을 할 수 있고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요. 뭐 sunny가 뭔지, cloudy가 뭔지 대신 조건은 있어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sunny, windy, cloudy 이거를 넘어서는 단어를 원어민이 많이 쓰는 단어를 넣어주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계속적인 반복 학습을 해요. 반복 학습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날씨인데 그 날씨도 sunny, cloudy, windy에서 뭐 rain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stormy, foggy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정말 원어민 친구들이 쓰는 다양한 폭넓은 단어력을 많이 넣어주는 게 이 커리큘럼의 우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7세 아이들 또는 7세 미만 친구들은 영어 어렸을 때 노출시켜줘도 너무 좋아요. 대신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주입식은 안 되고 흥미와 재미 그리고 이 아이들이 쓰지는 못하더라도 이 단어가 먼저 다 많이 알고
말로 먼저 발달될 수 있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모국어조차도 아이들이 쓰는 게 먼저 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그냥 보고 읽거나 아니면 엄마랑 대화하는 수준이지 그 이후가 읽는 거, 그 이후가 쓰는 거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그렇게 배워야 해요. 당연히 입으로 먼저 못 쓰더라도 의사소통할 수 있게끔의 단어를 넣어주고 문장력을 길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조금 학습적인 태도가 될 수 있는 뭐 7세 또는 1학년, 뭐 2학년 정도에서부터 조금 이제 아카데믹하게 좀 끌어올려서 가는 거이거든요. 보통 1학년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무리 좀 쓰는 게 힘들더라도 최대한 많이 문장력을 구사할 수 있고 단어력을 구사할 수 있는 이 아이들의 연령의 발달에 맞는 커리큘럼,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과한 학습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7세 어린아이들, 유치원생, 어린이집 다니는 이 어린아이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식이 절대 안 돼요. 학습이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 나이는. 꼭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어는 언어예요. 언어는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면서도 배울 수 있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앉아서 단어를 많이 외우고 단어를 많이 보고 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냥 주구장창 플래시카드만 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만져보면서도 얘기할 수 있고 Can I touch it? 하면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언어인데 자꾸 과한 학습식으로 아이들 좀 장시간 앉아있게 한다든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세대조차 이런 뭔가 습득식, 활동하면서 배우는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세대예요. 뭔가 앉아서 공부를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엄마들조차. 뭐야, 공부 이렇게 해서 돼? 약간 이거 이렇게 진짜 하면서 배우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왜? 내가 한 번도 그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습득해보고 익혀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단어 암기시키게 하시려고 그러고 앉아서 하는 것만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엄마표에서도 되게 많이 일어나요. 되게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는데 주구장창 이 말하는 거, 읽는 거에만 포커스 맞춰서 계속 앉아서 지루하게만 한다라는 거죠. 왜? 이 엄마 세대 때도 한 번도 그런 활동적이고 습득적인 이런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렇게 뭔가 하나를 터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영어는 습득형이에요. 단어를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거를 내가 스피킹이 될 수 있게끔 하면은 많은 상황 속에서 이거를 습득해보고 본인이 말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스피킹 안 돼요. 어휘력이 늘지가 않아요. 과한 학습식은 아이들을 영어를 질리게 하고 영어 거부를 일어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거든요. 영어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제발 그냥 앉아서 하는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활동하고 좀 더 습득하는 방법으로 배울 수 있도록 특히나 어린 나이 때, 유아기 때 또는 초등학교 1학년 좀 미만인 친구들일 때는 이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이건 제가 장담이에요. 왜냐면 진행하고 있는 뭐 윈터 캠프, 서머 캠프에서도 애들 쓰지 못하는데 단어 하나 더 배워가가지고 맨날 집에서 막 치아랍 하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영어는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한 학습식으로부터 이 어린 유아기 때 아이들을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학습식은 나중에 초등학교 때 가서도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나도 영어를 얘기할 수 있어. 영어 재밌네? 영어는 언어로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런 습득식 에 대해서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제 두 번째 좀 추천드리고 싶은 유아기 때 올바른 영어 교육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아기 때 진행돼야 된 올바른 영어 교육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 상황 속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들이 다채로운 환경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해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공부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공부는 할 수 있겠죠.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이해하고 뭐 쓰고 하면 되니까요. 근데 언어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 환경에서 부딪혀봐야 그때 내가 배웠던 이 단어가 여기에서 이렇게 쓰는 거구나. 단어의 적절한 상황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뉘앙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단순히 할 수 있는 것보다 다채로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면 아이들이 이 다채로운 역할놀이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다채로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나는 오늘은 뭔가 사자를 만들어 봐. 그럼 사자를 만들어 보면서 뭐 동그라미라는 영어 표현을 배울 수 있고 자르다라는 것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다음 날은 뭔가 버스를 만들어. 그럼 버스에 대한 네모라는 것도 단어도 습득할 수 있고 그러면 small 작은 동그라미 자르세요. big 동그라미 자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다양한 이 역할, 이 상황별에서 익혀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익혀나갈 수가 있어요. 모든 언어에서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롤플레이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역할놀이 되게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 공항에서 실제로 일어날 일,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 이런 거를 상황별로 묘사를 해주면서 그 상황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언어를 이 아이들이 습득하는 거거든요. 이 7세 그리고 유아기 때 또 아직 학교를 가지 않는 미취학 아동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상황별들로 좀 묘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아마 모국어에서도 많이 하실 거예요. 엄마 오늘 아이스크림 가게에 손님 할게. 너가 주인해? 이런 거 되게 많이 영어로 또 진행해 주시면 아이들이 여러 상황별에서 이걸 익혀 나갈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이 역할에 되게 집중하면서 되게 빠르게 습득해요. 그 단어를. 왜? 내가 지금 엄마로서 해야 되는 단어를 빨리 구사해야 되거든. 이 어린아이들을 만약에 기간을 보내시거나 할 때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다채롭게 우리 아이가 많은 걸 습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미취학 또는 유아기 때 할 수 있는 올바른 영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면 너무 아이들이 너무 지쳐하고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끝까지 못 가요. 정말 꽃 피워야 되는 나이는 고등학교, 내가 영어 스피킹이 되면 대학교 또는 직장 생활 때 꽃 피워야 되는 시기가 그때인데 장기로 쭉 가야줘야 하는 건데 어렸을 때부터 이미 재미가 없어. 너무 힘들었어. 내 기억이 영어가 너무 안 좋아. 그럼 당연히 영어를 멀리 하겠죠. 사실상 해외 나가보면 영어가 기본인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이 영어 하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이 현실이 사실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잘못된 영어 교육에 대한 생각과 관점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난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고민이 돼. 영어 학습을 올바르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저희 예전 영상 확인해 보시면 제가 정말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미리 말씀드려놨어요. 우리 아이들도 조금 더 올바르고 조금 더 건강한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머니들께서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